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86만 원이라면 월 보험료가 25만 7,400원에서 37만 1,800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높이는 방안입니다. 13%까지 올리는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는데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청년층일수록 납입기간이 길게 남아있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 명목소득 대체율도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낮아진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오르면 청년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혜택도 적어지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자녀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고려한 것인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명목 소득 대체율인데요.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 수령액은 4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가 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42%는 OECD 평균인 42.3%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과 실질 소득 대체율에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30년 20.3년, 2050년 24.3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 소득 대체율이 30%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란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의 기대 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위험도 등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되는 2056년보다 32년 뒤인 2088년으로 늦춰집니다. 기금 감소 시점보다 5년 전인 2049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2079년에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54년에 도입하면 207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합니다. 현행 둘째 아이부터인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존 6개월인 군 크레딧 인정 기간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부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상향 조정 시 소득 공백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립니다. 현재 33만 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0만 원까지 올린 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제도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